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삼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노후 은퇴자금 10억 있어야 한다는데 노후 그렇게 큰 돈 필요 없다. 은퇴 후 마지막 순간까지 활동하고 걱정 말고 지금을 즐기자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이후부터는 자식을 대학까지만 보냈으면 할 일 다 한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집이나 재산 물려주지 말고 더더욱이 자식들 사업자금 절대 대주지 말고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즐기면서 잘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자식들 사업비를 대주는 순간 노후에 비참한 눈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리고 말년의 인상이 쪽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가슴속에 새게 합니다. 직장에서 은퇴 후 받은 퇴직금 1억 내지 한 3억 내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모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까운 사람부터 자칭 전문가라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당신의 도를 노리는 똥파리 내지 사기꾼일 뿐입니다. 이들이 달콤한 유혹 혹은 멋진 곳에서 차나 식사를 대접하면서 술을 대접하면서 은행이나 또 증권같이 믿을만한 그런 회사니까, 혹은 지인이 달콤한 유혹과 말빨에 혹해가지고 기가 얇아가지고 그들에게 관심을 냈고 또 이렇게 한 발만 내딛고 밟게 된다면 뻥 터지는 지뢰일 뿐입니다. 집 한 채면 충분히 먹고 살고 집 한 채가 불안한다면 농지연금을 보완하고 또 약 1천만 원이라도 미국의 우량기업 2 내지 3개소에다가 10년 이상 중장기 투자한다면 더는 노후 경제,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활동하겠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자신의 작은 소득이 주어지더라도 일은 소중한 취미처럼 있게 되게 된다면 은퇴 후가 진정한 인생의 행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자식을 성인으로 키워낸 것 자체가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한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고 부담만 주지 않는다면 잘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자신이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이고, 자식에게 기대는 노후는 참으로 비참할 뿐입니다. 그러면 노후 자금은 얼마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은행이라든지 보험사, 은퇴 설계 연구기관에서는 보통 8억에서 10억을 가져야 노후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주장은 매월 현금 흐름을, 연금을 발생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기본적으로 그 말이 맞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내는 필수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노후에는 10억의 목돈보다 매월 100만 원이 더 소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은퇴 시에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한국에서 이런 사람은 5%도 채야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머지 95%는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은퇴자금 10억은 월 300만 원 곱하기 12월 곱하기 30년 해도 이제 10억이 될 텐데, 그들의 마케팅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현재의 집을 팔고 또 줄이고 남은 돈으로 연금이라든지 종신연금이나 보험 또 펀드 상품에 투자해서 현금 흐름을 마련하라고 이제 권유를 하죠. 1억이면 월 15만 원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억이면 월 120 내지 150 정도 되겠죠. 이게 합당한 걸까요? 합당하냐 이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시대의 변화라든지 경제 상황 또 모든 리스크는 내가 안게 됩니다. 스스로 떼고 거기에다 스스로 떼게 되고 그들의 수당을 다 우리가 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추가로 또 소득에서 그나마 15% 세금을 떼게 됩니다. 그 1%라도 확실하게 보장되면 그나마 또 다행인데요. 이것은 확실하게 보장되지도 않죠. 그래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고 사실상 그쪽에 접근을 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들은 권유에 혹해서 갔다가는 인생 종치는 그런 투자가 될 수밖에 없죠. 실질 금리는 이미 1%대고 0%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 후 은퇴 후에 받는 퇴직금 1억 내지 3억을 이것이 나의 전부인데 이것을 노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가까운 사람, 가장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또 이들을 모두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똥파리 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사기꾼인 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들이 달콤한 유혹, 또 멋진 곳에서 식사도 대접받고 차도 대접받고 술 한잔 대접받고 또 은행이나 증권처럼 근사하고 멋있는 기관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혹 또
지인의 달콤한 유혹과 말발에 석해서 기가 또 얇아가지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 발짝만 내딛고 밟게 된다면 뻥 터지는 지뢰일 뿐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새겼으면 합니다. 자, 실제로 노후에 필요한 자금은 그럼 얼마나 될까요? 평범한 사람을 전제로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빚 없는 집 한 채와 월 100만원 정도, 2인 기준 150만원 정도는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 맞춰서 생활을 계산하면 되죠. 자, 60세 은퇴해서 80세, 90세까지 살고 100세를 살아서 약 40년을 살아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 한 채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것이고 거기에다 한 100만원 정도만 가져도 생활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후에 큰 돈이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수수하게 먹고 병원 갈 정도만 되면 되죠. 병원 비용도 한국은 의료보험 체계가 너무나 잘 돼 있어서 크게 들지 않습니다. 암 등 중병이 걸리게 되면 5대 중병이 걸리면 보험이 적용돼서 실제로 질병에 이런 비용은 약 본인 부담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병원 비용도 큰 부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암이 발생해도 5천만 원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해치하기 위해서 보험을 약간 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 정도는 실손보험 월 3만 원 내외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 이후라면 보험금을 과감하게 줄여야 되죠. 그래서 고정지출 줄이고 보험금은 생활비의 3% 이상을 절대 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은퇴 후에 과감하게 욕심을 내려내야 되죠. 욕심을 내려서 옛날에 그런 상황으로 생활 수준을 같이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면체면 그런 거 가지지 말고요. 그러면 왜 집 한 채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값이 폭락할 거라고 얘기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집값이 현재 너무 올랐고 임대주택이 너무 많이 앞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고 더 많이 지을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해서 집을 줄이고 귀농귀촌하거나 낙향해서 시골로 가는데 집값은 지역에 따라서 10년 후, 20년 후 반토막 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비핵심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역세권 등 핵심지는 예외이고 반대로 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 노후 생활비는 첫째,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농지연금을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이들을 두 가지 다 믹스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국의 1등 회사 2 내지 3곳에다가 1,000만 원 정도만이라도 주식으로 장기 투자하신다면 그리고 마지막까지 활동하신다면 충분히 여유있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현재 7억 정도 아파트는 10년 후 약 한 15억 정도 갈 수 있을 텐데요. 매월 200~3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집값이 낮으면 100만 원도 받을 수 있겠지만 더 적게 받거나 더 받을 수 있겠죠. 자, 100세까지 오래 살면 죽을 때까지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일찍 사망하게 된다면 자녀액은 평가해서 자식들에게 분배가 되게 됩니다. 집값이 많이 오르게 되면 그동안 사용 비용에 이자를 지불하고 해지하면 그만이죠. 그래서 이약금도 사실상 없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7억 정도 아파트라면 매월 200~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집값이 좀 약하면 한 100만 원도 받을 수 있겠고 100세까지 오래 살면 죽을 때까지 받게 되고 또 만일에 중간에 일찍 사망하게 된다면 자녀가 평가해서 자녀를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동안에 사용한 비용 또 이자 이런 걸 지불하고 해지하면 그만입니다. 이약금도 사실상 거의 없죠. 자, 주택연금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은행융자를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편하죠. 다만 은행이 아니라 정부기관에 임시로 내 집을 맡기거나 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맡긴 내 집에서 그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내 집을 정부기관에 맡기고 정부로부터 대출 이자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고, 자, 이름에서 이제 영모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가입시 보증료 1.5%, 매년 보증료 1%, 금리 1.7% 합해서 약 3% 정도면 됩니다. 중간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서 해지를 하고 싶다면 보증료와 금리, 그동안 받은 월 수령액만 부담하고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가격이 이제 폭락해가지고 똥값이 된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 받으면 그만이죠. 자, 그래서 편안하게 내 집에 살면서 걱정 없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다가 또 집값이 대폭등하면 해지하고
대폭락하면 연금까지 보장받고 살면 될 것입니다. 자, 주택연금이 이제 갈수록 이렇게 많이 늘고 있죠. 가입 건수가 39,000건에서 자, 16년, 2000년에는 76,000건으로 약 2배를 늘고 있습니다. 주택 평균 가격은, 연금 주택 가격은 이제 2억 8천에서 한 3억 정도 되고, 평균 이제 수령형 98만 4천 원에서 지금 한 100만 원 내외 이렇게 받는다는 것이죠. 자, 역세권에 집 한 채만 있어도 노후 준비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핵심지라면 아파트 현재 한 채가 10억 정도 간다면 10년, 20년 후에는 15억 내지 20억 정도 갈 것입니다. 핵심지역 아파트는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방어하죠. 물론 아파트는 핵심지로 인구가 유입되는 전철 역세권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인구가 줄지 않는 곳에 아파트를 구입하면 될 것이고요. 단, 수도권 예과이라든지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핵심적인 것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눈에 띄지 않지만 GTX 주변의 아파트는 그야말로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GTX발 교통혁명, 수도권 부동산 들썩이죠. 황금노선 GTX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특히 향후 5년 내지 10년 이내에 GTX는 그야말로 혁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GTX를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서울 강남 기준 현재 2~3시간 걸리던 거리를 GTX로 그 10%인 20~30분 내로 주파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혁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상상을 못할 일들이 발생이 될 것이고, 가장 안전한 핵심 지역은 GTX 근처의 역의 옆에 아파트일 것이고, 자, GTX에서 한두 정거장 정도 떨어진 역세권도 좋을 것입니다. 지하철로 이동해서 GTX를 타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농지연금을 병행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활동하고 일하면서 보람을 찾고 추가적인 소득을 활용할 방법을 찾는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마지막까지 또 활동하는 것이고 현실에 맞춰서 살아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내가 맞추면 되기 때문에 집이 적은 거 또 생활이 낮은 것은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일을 해야 되겠다,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 자세야말로 가장 노후 대책의 확실한 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노후가 준비가 될 것이고, 건강도 지키고 사회에 참여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 걱정하지 마시고 집 한 채만 안전하게 준비하시고, 물론 핵심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역에 준비하시고 편안하게 지금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잘 사는 것이고, 오늘을 잘 살고 오늘 행복한 것이 내일도 잘 사는 길이죠. 그래서 항상 행복과 가치와 보람은 오늘 지금 내 자신한테 있다. 그리고 사랑도 내 자신한테 있다.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 또 내일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내일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